이 토크 영상은 오늘 새벽 맨유가 최악의 수비로 참패한 세비야전이 열리기 전 촬영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민재 꼭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오늘 김종영 기자와 함께 김민재 선수 이적설 또 새로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 기자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사실 계속해서 꾸준히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에 관한 얘기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거는 로마노 기자가 아닌가. 아, 파브리치오 로마노. 네. 뭐 유럽 시장 뭐 전 세계적으로 로마노 기자가 언급하면은 엄청난 기사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로마노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김민재 선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리버풀하고 맨유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나이티드가 영입 레이스에서 앞서고 있다. 유럽의 축구 기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예. 레이스에서 뭐 폴 포지션에 있다.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나폴리 선수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시즌 끝나면 뭐 15일 동안 바이아웃을 지르는 팀에게 갈 수 있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떠나지 않을까 아직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에서 맨유 이적설에 관련돼서 지금 로마노 기자가 한 얘기나 현재 뭐 다른 보도 얘기 한번 좀 묶어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네,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본인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주된 얘기고요. 나폴리가 김민재의 계약 연장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금 당장은 나폴리에서의 플레이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이번 주가 지나가야 조금 더 명확한 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당장은 김민재에 대해서 리버풀보다 메뉴가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지켜보자로 끝냈다는 건 아직 이제 내가 메뉴를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할 얘기가 없다. 큰 의미는 두지 네. 말고 아직은 가볍게 들어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것도 되게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 근거가 없는 네. 걸 수 있죠. 이번 주 네. 지난다고 뭐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리고 네. 시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뭐 큰 상황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은데. 뭐 챔스 떨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비드를 듣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정확히 어떤 근거로 다음 주란 얘기를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본인이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거나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일주일 뒤면 자기가 또 언급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럴 수도 있죠.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그 팀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아주 궁금한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 시즌에 탑4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팀인데 확실히 이 팀은 수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팀이어서 네. 그중에 김민재 선수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도 뭐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네, 뭐 영국의 좀 유명한 축구 매체 스포츠 일간지 중에서 김민재를 한 대여섯 번 이상 안 다룬 데는 없죠. 그 이제 오늘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말 근처에 비슷한 시간에 나온 게 팀토크의 기사였는데 팀토크가 이제 신뢰성이 높은 데는 아니지만 영국 매체죠. 네, 신뢰성이 막 높지는 않지만 한 얘기들이 다 요즘 많이 했던 얘기고 네. 좀 상식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제 정리한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 보강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테너 감독이 이걸 특히 원하고 있고 아마도 프링퐁과 김민재가 영입 대상일 것이다. 프링퐁과 김민재를 모두 영입하기 위해서는 7천만 유로가 필요한데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아무튼 네, 수비 5명을 내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네. 뭐 연봉 그 캡을 비우든 이적료 수입을 내든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헤이리 맥과이어는 김민재가 영입되면 나가야 되고 프림퐁이 오면 에런 완비사카 나가야 되고 그밖에 에릭 바이, 알렉스 텔레스, 브랜던 윌리엄스 주옥 같은 이름들이네요. 네, 이들이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선수가 참 많습니다. 뭐 좋은 선수 어떤 선수도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선수도 있는 맨유인데 어쨌든 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것 같다. 뭐이 테나 감독이 안 데려온 선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는 선수가 많죠 그리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해리 맥과이어는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데려가려는 팀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 선수 간다면은 뭐 서로 또 굳이 이 두 몸값 비싼 선수를 같이 보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프림퐁. 네. 지금 올 시즌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아주 핫한 네. 선수고 네. 그 지금 레버쿠젠이죠. 레버쿠젠이 요즘 부활을 좀 했어요. 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네. 초보 감독인데 이제 호평을 받고 이게 있더라고요. 알론소 감독 덕분인지 알론소 감독 부임하자마자 그 장기 부상을 끊었던 어린 에이스 비르츠가 부상해서 복귀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덕분인지는 아직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잘 나가고 있고요. 프림퐁은 윙백입니다. 네. 오른쪽 윙백인데 분데스리가 8골 6도움. 이 스탯도 일단 측면 수비수 대단하고 경기당 드리블이 리그 1위예요. 경기당 2.8개. 이게 5대 리그 통틀어도 메시, 비니시우스에 이은
5대 리그 통합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피드가 엄청난 그런 윙백이에요. 그래서 공격 축구를 좀 하고 싶어하는 테나 감독이 완비사카는 좀 수비형이고, 아, 그렇죠. 네, 달로트는 뭐 준설해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로테이션 멤버라고 볼 때 새 주전급이고 어린 선수를 찾는다는 거죠. 아, 토트넘은 왜 이런 선수 안 데리고 이렇게 수비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맨유가 김민재 영입전에서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유럽에서 나오는 기자들과 제가 완전히 다른 루트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일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들은 바로도 김민재를 원한다는 팀이 네. 지금 몇 개가 복수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우후죽순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2, 3년 동안 막 거론됐던 그런 팀들 말고 좀 비교적 최근에 그렇죠. 한 몇 개 팀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과거에 그 수많았던 이적설에 나왔던 팀들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럼요. 그런 네. 팀들이 네.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예전에는 상황이죠. 뭐 강등권 팀 뭐 네. 김민재 안 갔다고 막 논란되고 막 이랬는데 일단 뭐 나폴리 가기 직전에도 뭐 프랑스 렌 네네네. 이러는데 지금은 거론되고 있는 팀 자체가 다들 웬만하면 거의 뭐 챔스 나가는 팀들이고요. 1년 전에 렌 갔어 봐죠. 얼마나 아까워요. 이 1년이. 그렇죠. 아무튼 네. 지금 제가 들은 팀들은 다 프리미어리그 팀이고 네. 모두 이제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지금 상위권에 있던지 뭐 원래 상위권이던지 네. 그리고 이제 맨유 리버풀 중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돼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가끔 이적설에 이미 거론이 된 바 있는 한 두어 팀 정도를 더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협상이 막 본격적으로 되고 사실 물밑에서 결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관심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네. 지금 김민재처럼 바이아웃도 이미 다 몸값이 나와 있고 이런 선수는 실질적인 비드가 오가지 않고 구단이 선수에게 물밑 접촉해서 교감을 하고 이런 단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엄격한 종목에선 템퍼링이지만 축구에선 사실 다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김민재 측은 제가 알기로는 좀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측이 먼저 구단들에 좀 사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을 텐데 김민재 측은 그러지 않고 좀 말 그대로 이번 시즌을 최상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파브리치오 로마노 씨도 김민재가 나폴리에 일단 집중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나폴리에서 계속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폴리의 그 제안에 사양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팀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해도 일단 올 시즌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아무튼 굉장히 좀 원하는 팀이 많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페네르바체 갈 때도 그렇고 뭐 나폴리 갈 때도 그렇고 워낙 선택을 잘하고 계약 조건도 잘 따내는 선수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되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관심이 많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이왕이면 그래도 나가야만 김민재 선수도 좀 더 선택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원매자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원매자. 네. 네. 자, 그 김민재 선수 맨유 썰은 계속 나오고 있고 맨유 팬들도 지금 현지 SNS나 뭐 커뮤니티를 보면 벌써 뭐 김민재 선수 오는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도 좀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맨유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 뭐 한간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뭐 가봤자 3순위다. 3순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바란하고 리사마가 지금 가장 좀 앞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1, 2, 3순위를 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팀별마다 다르잖아요. 어느 팀은 주전 2명을 폭백에 센터백 2명으로 받고 1년 내내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 팀은 3순위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닭주전. 팬들이 흔히 좀 거칠게 쓰시는 말로 노예급이냐 네. 아니면 그 밑에가 주전급이냐 이렇게 본다면 가면 주전급이죠. 그렇죠. 네, 후보급은 아니다. 롯데급보다도 저는 위라고 보고 주전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른 팀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막상 영입할 때는 크게 뭐 주전으로 못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팀에서 합류해서 훈련 받고 감독이랑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입지가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바로 이웃인 저기 시티만 봐도 네. 뭐 아칸지랑 아케 올 때 다들 로테이션 하겠구나. 그렇죠. 뭐 풀백 센터백 돌아가면서 땜빵 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디아스하고 스톤스가 확실하게 뭐 주전을 네, 뭐 뭐 하는 것처럼 라포르트도 있고 네, 뭐 하니까 그랬었는데. 뭐 3백 하면 워커 쓰겠지 이랬는데 네. 다 아니었거든요. 지금 아케랑 아칸지는 닭주전일 뿐 아니라 펩 전술을 성립시키는 정말 중요한 네. 퍼즐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와 봐야 아는 측면이 있고 감독이랑 얼마나 잘 맞을지도 봐야 되는데 물론 리산마랑 바란 둘 다 네. 테나랑 잘 맞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김민재도 스타일상 정말 잘 맞기 때문에 예. 그들보다 더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또 바란이나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또 부상이 없는 선수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맨유 입장에서는 김민재급의 검증된 자원을
데리고 오는데 큰 걸림돌은 없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게다가 이제 맨유급의 팀들,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 경기 수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닥주전급 선수들도 여러 명 뭐 있으면 나쁠 게 없는 팀이고 또 돈이 많은 팀이니까 과연 탑4로 올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맨유뿐만 아니라 이제 김민수를 원하는 팀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순위가 예상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한국 선수들만 생각할 때는 메뉴가 김민재를 원하는데 3위 위에 있고 이런 것도 좀 괜찮지만 사실 이미 한국 선수가 소속돼 있는 토트넘이 네. 좀 기적적으로 3, 4위 가는 그림을 한 번씩 꿈꿔보긴 하니까.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에 나가는 걸 보고 네. 싶으니까. 그래서 좀 엮여 있긴 한데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현재는 메뉴가 굉장히 앞서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은 사실 거의 찍으면 데리고 오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좀 돈 싸움에서 지면은 빠지는 그런 케이스고 그냥 질질 끌다가 그렇죠. 지던지. 뭐 급여를 깎든 네. 뭐 이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찍으면 거의 데리고 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입 작업을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시원하게 네. 전격적으로 한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값보다 일단 가치. 우리 팀 필요하다 싶으면 웬만하면 좀 지르는 성향이 있는 팀이니까 만약에 지금 뭐 로마노 기자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얘기처럼 맨유가 김민재를 뭐 센터백 그 보강 1순위라고 본다면 거의 저는 간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또 경쟁자가 이제 어디가 붙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메뉴 입장만 본다면 네. 그 자금 차원의 문제에서는 메뉴가 예년만큼 자금이 많지는 않죠. 네. 당장 이제 지난 1월 이적 시장부터도 임대를 알아봐야 됐을 정도로 네네네.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인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오는 여름에도 인수 문제가 싹 해결될 거라는 전망보다는 여전히 네. 허리띠를 졸라맬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끌더라고요. 지금 네. 뭐 카타르가 산다는 둥 뭐 말만 많이 나오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네. 주전급 센터백을 한 명 정도 영입하는 데서 그칠 가능성이 네. 높다. 왜냐하면 다른 포지션 사야 돼요. 센터포워드 지금 없고 센터포워드 없다고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처분을 그래도 좀 네. 많이 해야 하면서 되고 네. 여기 필존스가 그렇지 지금도 않을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네. 김민재처럼 리산마와 바란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와서 그렇죠. 센터백이 3인 체제가 되면 4순위는 안 사고 이번 시즌처럼 루크쇼가 가끔 와서 땜빵을 해준 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민재가 3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센터백 자리는 둘이니까 전체 경기에 3분의 2를 뛴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시즌 거의 40경기 넘게 뛰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다 뭐 추측에 기반을 한 뭐 바람에 기반을 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가려서 정보와 네, 네. 분석으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네.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좌우 센터백을 거의 뭐 내추럴하게 볼 수 있는 면들은 탑급 센터백이기 때문에라도 정말 가치는 무궁무진하고요.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저는 거의 99% 옮길 거라고는 보는데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 팀 기자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얘기 있습니다. 아니요. 못한 얘기 응원 정도? 네, 화이팅입니다. 네. 리그 우승 빨리 확정 짓고 화이팅! 우승 네. 트로피 들고 새로운 무대에서 좋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